Thank you. I like your passion. Yes.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펙타의 나이조입니다. 오늘은 벤틀리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저께 벤틀리 컨티넨탈 GT 스피드가 공개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보셨지만 이분의 이름이 크리스티안 슐릭이고 우리나라 벤틀리 모터스 코리아의 총괄 상무님이에요. 그런데 이분하고의 그 에너지를 교감하는 거, 이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냥 이 럭셔리 브랜드라고 해가지고 폼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저희도 어떻게 보면은 행사에서는 고객이잖아요. 이 고객들한테 이렇게 편안한 분위기를 주면서 밝게 커뮤니케이션하는 모습, 이것이 진짜 프로페셔널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I like your passion 이러면서 인사를 했던 거였고요. 그런데 그 장소가 저한테는 정말 인상적이었는데 이 이야기는 오늘 영상 마지막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벤틀리 컨티넨탈 GT 스피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차가 4세대 맞아? 라는 이야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네, 이게 3세대 모델하고 생긴 거 거의 달라지지 않았는데 이거 페이스리프트 수준 아니냐? 아니면 조금 더 많이 간다고 해도 요즘은 많이 안 쓰는 말이지만 마이너 체인지 정도 수준 아니니?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벤틀리 측에서 4세대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인정할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플랫폼을 보면은 이 차는 MSB 플랫폼을 사용을 합니다. 3세대하고 똑같죠. 이 MSB 플랫폼은 현재 플라잉 스퍼, 그리고 컨티넨탈 GT, 그리고 포르쉐 파나메라가 사용하고 있는 이 폭스바겐 그룹의 럭셔리 GT형 모델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최신형 최고급 플랫폼 중에 하나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컨티넨탈 GT의 성격과 성능을 받쳐주는 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컨티넨탈 GT 1세대, 2세대는 폭스바겐 페이튼하고 같은 플랫폼을 사용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페이튼이 덕분에 덕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폭스바겐에서 제가 페이튼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가지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 뒷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페이튼을 처음에 이제 가지고 오기 위해서 이제 평가를 하고 이럴 때 이 독일 측에서 하는 얘기가 이 차는 시속 300km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엄청난 주행 안정성을 가졌어. 그래서 앞엔더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왜? 페이튼은 그렇게 달리는 차도 아닌데. 근데 거기에 이유가 있었던 것이 그 페이턴을 개발을 하면서 벤틀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주행 안정성을 같이 개발한 거기 때문에 페이튼의 주행 안정성이 엄청났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벤틀리가 폭스바겐 그룹으로 인수된 다음에 나온 첫 번째 신세대 벤틀리 모델이 이 컨티넨탈 GT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플라잉 스퍼가 나왔죠. 네, 다시 4세대 벤틀리 컨티넨탈 GT 스피드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자, 이 차는 기본적으로는 3세대하고 똑같은 MSB 플랫폼을 사용을 하지만 샤시 그리고 특히 파워트레인에 있어서는 많은 변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를 신세대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술적으로도 큰 불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MSB 플랫폼은 어떻게 보면 폭스바겐 그룹에서 최후로 사용하게 될 럭셔리 GT 내연기관 플랫폼이기 때문이에요. 자, 일단 이 차의 서스펜션을 보면은 되게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포르쉐 파나메라에서 최신 모델로 업그레이드 될 때 사용했었던 서스펜션 컴포넌트하고 똑같은 이름이 들립니다. 듀얼 챔버 에어 서스펜션에 압축 신장 측을 따로 조절을 하는 신형 댐퍼. 이 이야기가 포르쉐에서 들렸던 것이 벤틀리에도 들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질 않아요. 왜냐면은 이 3세대부터 컨티넨탈 GT가 그 컨티넨탈 GT라는 이름에 걸맞게 GT이면서도 대단히 스포츠한 주행 성격을 갖게 됐는데 거기에는 MSB 플랫폼의 역할이 컸기 때문입니다. 하여간 일단 샤시에서도 이 차는 이전 세대하고 차이가 있다. 그런데 누가 뭐래도 가장 큰 차이는 파워트레인이죠. 컨티넨탈 GT 스피드의 파워트레인도 이전에 플라잉 스퍼에서 공개됐던 것하고 구성은 똑같습니다. 4.0 트윈 터보 V8 엔진,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여기에서 슬픈 거, 어쨌든 W12 엔진이 사라졌어요. V12가 아닌 W12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존재.
제가 사랑하는 VR6 엔진을 2개를 붙이고 거기에다 터보 2방을 박아서 만들었었던 폭스바겐 그룹 엔지니어들의 정말 똘끼가 뭉쳐 있었던 엔진, 그 엔진이 드디어 사라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슬퍼요. 하지만 이 W12 엔진을 대체하는 이 V8 4.0 트윈 터보 더하기 PHV, 이 시스템도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자, 그냥 이름으로 듣기에는 4.0 트윈 터보 V8 이러면은 이거 뭐 이전에 쓰던 엔진하고 뭐 마찬가지 아닌가?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이 엔진이 뭐 출력도 늘었고 뭐 연료 효율도 증가했고 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거 얘기하기에는 벤틀리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벤틀리에서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주행 감성 그리고 주행 품질이겠죠. 거기에서 이 엔진은 상당히 재미있는 구석이 있어요. 이 엔진이 사용을 하는 두 가지 특징, 속을 완전히 새로 설계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전에 4.0 트윈 터보 엔진은 트윈 스크롤 터보를 2개 달았던 트윈 스크롤 트윈 터보 방식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트윈 스크롤 안 씁니다. 싱글 스크롤 터보를 2개 답니다. 트윈 스크롤이 좋은 거 아니야? 뭐 좋긴 해요. 아래서부터 위까지 끌어올리기에 좋다는 거죠. 하지만 벤틀리한테는 이제는 그런 엔진이 필요하지 않아요. 저회전 리스폰스는 전기 모터가 해줄 거잖아요. 그러면 엔진 자체는 선 굵게 자기가 잘하는 영역에 딱 집중하게 그리고 심플하게 만든다. 이것이 벤틀리 이번에 새로 만든 4.0 트윈 터보 엔진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트윈 터보는 원래 자기가 제일 잘하는 영역대에 딱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영역은 터보가 일하려고 애쓰지 말고 뭐 트윈 스크롤에 뭐 VTG에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고 그건 전기 모터가 할게. 걱정하지 마. 엔진은 네 할 일만 해. 그리고 이제 터보 차저의 구조 자체가 단순해지니까 좋은 거. 내구성이고 신뢰도입니다. 자, 벤틀리 타시는 분들 이 엔진 트러블 때문에 고생시키게 하는 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힘은 충분하지 않냐? 600마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싱글 스크롤 터보를 쓰는 데에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열 처리가 쉽고 배출가스 정리가 용이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2개로 쪼개져 있는 데를 통과하는 게 아니라 굵은 하나를 통과하기 때문에 이 뜨거운 배출가스가 쉽게 지나갈 수 있고요. 따라서 배출가스가 뜨거운 상태로 이 촉매정화 장치라든지 이쪽으로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어요. 따라서 배출가스가 훨씬 더 정화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터보에 열이 쌓이는 것도 줄일 수 있고요. 당연히 부품 수도 줄죠. 그러니까 내구성도 좋고 배출가스 특성도 좋아진다. 그리고 회전수가 일단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는 훨씬 자연스럽게 돌아갈 수 있는 조건도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에 새롭게 적용된 건 아니고 벤틀리가 참 잘 쓰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벤틀리가 벌써 70년 정도 이 크로스 플레인 크랭크 샤프트를 써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크랭크 축이 보면 8기통인데 이렇게 크랭크 축이 앞에서 보면 보여요. 이렇게 되면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엔진이 쿵쿵쿵쿵쿵 이게 좀 불량스러우면서도 뭔가 머슬카 같은 배기 사운드가 강조가 됩니다. 물론 약간 배기 효율은 떨어져요. 그런 부분은 이제 터보 차저가 밀어내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벤틀리 특유의 이게 럼블링 사운드라고 하죠. 하면서 조금 사나운 동물 같은 배기 사운드를 살려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컨티넨탈 GT 스피드 같은 경우에는 PHEV를 사용하는데 전자식 사운드 제너레이터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상 엔진 사운드를 만들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진짜 날 것으로 쓰는 거죠. 이게 럭셔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고회전 출력은 좀 약해진다며. 아니, 이제 트윈 터보가 있고 밑에 전기 모터가 있는데 그걸 갖다 그렇게 쥐어 짜내야 되겠니? 벤틀리 이 컨티넨탈 GT 스피드의 엔진이 내는 출력은 600마력인데 그것도 적지 않죠. 근데 그 600마력이 단 6000rpm에 나옵니다. 유럽 고성능 엔진치고는 꽤 낮은 rpm이에요. 그래서 이 차는 낮은 RPM 때부터 캐릭터 충만하고 그리고 출력도 낮은 RPM 때 충분히 많이 나오고 그리고 모터도 거기에 덧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래쪽부터 힘이 남아 처지는 느낌.
자, 이 출력 계산을 해보면 재밌는 게 나와요. 자, 엔진 600마력이죠. 그리고 전기 모터 190마력이에요. 그런데 이걸 두 개를 그냥 더한 게 시스템 출력이 아니긴 해요. 그런데 600 더하기 190 하면은 790이잖아요. 근데 이 컨티넨탈 GT 스피드의 이 시스템 출력이 782마력입니다. 그럼 거의 두 개 더한 거랑 비슷해요. 그 소리는 뭐냐면은 엔진의 파워 밴드와 전기 모터의 파워 밴드가 비슷하다. 전기 모터는 원래 0rpm부터 최대 토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엔진도 아래쪽의 토크가 특징이다. 그래서 아래쪽을 대단히 두껍게 만드는 데 집중했다. 그런데 그게 거의 800마력이고 토크가 1000Nm가 되니까 이 차를 시속 335km까지 밀어붙이는 데에는 기어비만 길게 해주면 된다. 힘이 아래쪽에서 남아 처진다는 소리예요. 위에서 쥐어 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 차가 어떤 느낌이 나나요? 우와, 힘이 남아 처지는구나. 이거 잉여력이고 그게 바로 럭셔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컨티넨탈 GT 스피드의 파워트레인이 얼마나 풍성한지, 아래쪽부터 그냥 계속 밀어붙이는 힘이 얼마나 풍성할까. 게다가 이 크로스 플레인 크랭크가 만들어주는 이 으르렁거리는 배기음이 얼마나 멋질까. 그래서 이 차 되게 타보고 싶어지게 하는 그런 캐릭터가 넘치는 그러한 것이 이 파워트레인에서 예상이 되고 연상이 됩니다. 빨리 시승하고 싶어요. 자, 거기에 비해서 디자인의 변화는 그렇게 없어요. 원래 이런 클래식한 브랜드들은 디자인을 너무 많이 바꾸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브랜드에서 기대하고 연상하는 디자인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꾸더라도 서서히 조금씩, 그래서 한 수십 년 지나고 나니까는 이렇게 많이 바뀌었구나,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번 4세대에서 가장 많이 바뀐 거는 컨티넨탈 GT의 경우는 눈입니다. 이 눈이 원래는 이제 벤틀리가 이렇게 4연장 헤드라이트를 쓰는 걸 좋아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싱글, 근데 그것도 포커스드 싱글이라 그래서 이 눈에다가 이렇게 안쪽에 이렇게 쫙, 그러니까 눈썹은 아니죠, 안에 있으니까 이런 선이 있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이거를 가지고서 이제 포커스드 아이, 그러니까 야수가 먹잇감을 노려보는 그러한 눈을 연상시킨다. 그러니까 이 벤틀리라고 하는 브랜드는 스포츠성을 가지고 있는, 럭셔리지만 스포츠성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라서 뭔가 조금 이 공격적이고 좀 더 어떤 맹수 같은 느낌. 근데 그 맹수가 날카로움보다는 어떤 위압감이 있는 맹수 같은 느낌이죠.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헤드라이트에서 구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세대 벤틀리들이 헤드라이트에 도입했었던 그 크리스탈 컷 있잖아요. 그 부분이 아직도 꽤 많은 면적에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보면은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프로젝션 LED 모듈들이 이제 한 3개 이렇게 달려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이전에 있었던 그 커다란 모듈 하나 박혀 있었던 것에 비해서는 확실히 크리스탈의 면적은 줄어들고 조금 더 하이테크한 느낌으로 헤드라이트의 내부 모양을 바뀌었습니다. 그 대신 뒤쪽으로 돌아가면 그 테일램프가, 이 테일램프가 점점 타원이 점점 얇아지고 이렇게 길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 테일램프 안에는 확실히 크리스탈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외관 디자인, 그 바디 실루엣을 봤을 때 확실히 요즘 신형차가 앞이 넓구나. 그리고 이게 옛날처럼 이렇게 라운드진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살짝 테이퍼진 그러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정말로 앞이 넓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특히 전시대에 있던 차 중에 흰색 차가 있었는데, 이걸 보면은 와, 이거는 플라잉 스퍼? 이건 플라잉 스퍼보다 더 넓은 것 같아, 막 이런 느낌이 나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컨티넨탈 GT 이번 세대 모델들은 조금 어두운 색을 선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넓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영상 처음에 제가 인상 깊게 느꼈던 것은 따로 있다라는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크리스티안 상무님이 이 프레젠테이션을 했던 공간이 이 벤틀리 큐브, 저희가 행사를 했었던 벤틀리 큐브의 맨 지하에 있는 시어터입니다. 그 시어터에 딱 들어갔을 때 느낌이 저는 지금도 안 잊어집니다. 사실은 거기에 이제 한 2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딱 앉아 있는데, 그럼 서로 이제 웅성웅성 거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데드니스라고 하죠.
이 방음과 흡음 처리가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 프로젝터의 화면도 되게 좋았고 그 영상을 보는데 뭐 전혀 문제 없는 그런 것도 좋았지만 저는 괜히 그 옆에 서 있는 포칼 스피커에 자꾸 눈이 가는 거예요. 아, 이렇게 데드니스가 좋은 이 시청각 룸에서 영화를 본다면 참 좋겠구나. 그리고 이제 2층과 3층에 차가 전시되어 있었고 원래 1층과 2층은 이제 벤틀리의 이제 강남 전시장입니다. 3층은 바토르 스튜디오 스위트라고 돼가지고 거기에서 차량을 이렇게 컨피그레이션을 돌려보고 이럴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공간이고요. 3층에 이번에도 메인 전시 공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4층은 아주르 라운지라고 되어 있는 곳인데 거기에서 뭐 차도 마시고 서로 담소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이번에 4층도 대단히 인상적이었어요. 그 차량들을 보고 난 다음에 위에 올라갔는데 그 정말 바리스타 아가씨가 정말 밝은 얼굴로 친절하게 그리고 남자 바리스타 분도 뒤에서 아주 편안하게 이야기를 대해 주시는데 그 분위기가 되게 쾌활하면서도 예의 바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교육받아서 만들어진 폼이 아니고 정말 몸에 배어 있는 친절함이 느껴지는 이런 거거든요. 이게 캐주얼한 듯한데 럭셔리한 이런 게 진짜 그 럭셔리한 계층들이 즐길 수 있는 편안한 분위기겠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뭐 옥상에 올라가면 또 이제 옥상이 아주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행사로도 가끔 사용하고요. 그런데 제가 이 벤틀리 큐브를 처음 가는 게 아닌데 저번에 처음 갔을 때 이 받았던 향수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말하자면은 그 아주르 그러니까 뮬리너 서비스처럼 뭐라 그러지 이게 커스텀 블렌딩을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가끔 잘 씁니다. 그런데 이번에 벤틀리 큐브를 다녀오고 난 다음에 제가 나이가 조금 더 들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뭐 포르쉐를 타고 그 드라이빙을 즐기는 것도 좋은데 이 벤틀리를 사고 나면은 이러한 벤틀리 큐브 같은 공간을 정말 마음 편하게 쓸 수 있겠구나. 이게 어떻게 보면은 벤틀리라는 브랜드의 일원이 된다라고 하는 느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요? 뭐 게다가 이번 컨티넨탈 GT는 포르쉐 파나메라하고 같은 플랫폼을 사용을 하니까 스포츠성도 충분히 좋아졌고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성향도 맞춰주면서 이제 조금 더 럭셔리한 느낌 어떤 그런 그룹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아주 강렬한 브랜드의 인상을 이번 벤틀리 큐브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벤틀리 관계자 여러분 혹시 가능하시다면 그 지하 그 시어터에서 소수를 모아놓고 그러니까 청음회를 하거나 아니면은 영화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이벤트를 만들어 주시면은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차 얘기보다는 제 인상 이야기를 더 많이 했던 벤틀리 컨티넨탈 GT 스피드 실차 관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라펙터의 나인석이었습니다.